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제는 바닥권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말 오늘 네이버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이야기가 안 됐던 섹터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높아질수록 7월과 8월에 그리고 몇 번씩은 좀 튀었기도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작년 7월 26일로 기억합니다. 7월 26일 이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대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8월 24일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성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카드가 배당 수익률이 약 8% 정도 날 수 있는 자리, 그때가 이제 28,000원, 29,000원짜리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4만 원대 이상까지 넘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배당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 뭘까로 한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금융주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최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들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곧장 떠 있는 화면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2024년도 2분기 배당금 안내를 하면서 8월 9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됐던 2분기 2,500원에 대한 분기 배당금을 8월 29일 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친절하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배당 안내 서비스와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비하면 이 분기 배당금 2,500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분기 배당을 채택하고 있고 연간 배당금 10,000원을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해 마찬가지로 분기에 2,5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으로 따진다면 10,000원에 대한 배당금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사실 올해 3월 달에 포스코 그룹의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정호 회장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장인하 회장으로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그룹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장인하 회장이 그전부터 꾸준하게 경력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이 철강맨으로서에 대한 역할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의 연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 철강 회사, 근데 예전에 그 포스코는 이제는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물적에 대한 우리가 이제 비상장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었고 그래 포스코 홀딩스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철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50%가 넘어갑니다. 약 50에서 5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프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원개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에 대한 분야가 나머지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2차 전지 분야는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약 5%, 10% 정도만 현재는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가 꾸준하게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 말인 즉슨 2차 전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 대한 꿈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고 싶고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2차 전지가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보시다시피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철강 업종에 대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인프라, 바로 청정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는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 강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 포스코 그룹이 미래가 얘기를 하면서 철강, 그리고 이제 소재,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동화를 이루는 기업이 또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으로 현재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하락했지만 앞으로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하락만으로 이 포스코 그룹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포스코 관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포스코 홀딩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홀딩스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은 대주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까지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철강업황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슈였는데, 다만 오늘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것은 철강업황 같은 경우에도 기저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6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31만 4천 원, 약 50%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현재 과정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거래대금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거래대금 자체가 한번 크게 튀었다가 거래대금 다시 한번 더 빠졌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왔지만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매성 물량,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구간 자체가 현재는 지지에 대한 국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튄다면 그것은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점에서 거래가 강하게 튄다면 그것은 손바뀜에 대한 물량으로 지지 패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스코 홀딩스도 바닥을 현재는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바뀌고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포스코의 꿈,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포스코 DX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 AI라든지 또는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D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이 포스코 DX가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고로에 들어가는 철강을 녹이는 부분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으로 인해서 이뤄냈다면 요즘은 대부분 다 이런 컴퓨팅이 돼 가지고 최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AI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에 대한 최적화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최적화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컴퓨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스코 D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예전처럼 몸집이 큰 회사, 철강 회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스마트 팩토리 되고 진영화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포스코 DX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DX가 오늘도 장중 강한 움직임을 한번 보이면서 상방에 대한 VI도 한번 걸리는 모습들이었는데,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벗어나는 과정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을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과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고,
오늘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매수인데 기관은 오히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적극적 매수를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순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수급료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낙폭과대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충분히 포스코 DX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적인 재평가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수익률 탑5입니다. 파마리서치, 마이크로디지털, 퓨처캠과 DKT, 대봉, LS가 수익률 탑5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이제 너무 트레이딩 관점의 시장이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항상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또 다음날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전국 단타대회가 최근에 열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7월 중순 이후로는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이 코웨이가 정수기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것이 그 오줌물을 이렇게 희석을 정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한 일화를 남겼던 회사가 이 코웨이라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정수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부진한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웨이를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현재에 대한 시장에서 렌탈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1인 가구라든지 또는 이제 그 핵가족 시대에서는 이제 뭔가를 구입하는 것보다 뭔가를 렌탈해서 쓸 수 있는 렌탈 세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렌탈이라는 것이 한 번만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적립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한번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웨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를 하면서 해외에 대한 매출에서도 꾸준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인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는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오면서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웨이가 과거보다는 이런 뭐랄까 렌탈 서비스가 라인이 상당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실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에 대한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72,000원, 그 손절가는 58,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텐텐베거의 원픽, 오늘의 원픽은 코웨이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